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연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OT 잘 확인해 보시고 살짝 늦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바로 올릴 겁니다. 자, OT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학교에서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지필평가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범위, 근데 한 번이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를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범위의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체크. 우리 국어 천재 노미숙 거기에 보시면은 부록으로 시험 대비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 교재 확인하셔서 같이 함께 문제 풀고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과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나를 키우는 문학이라는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핵심만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나를 키우는 문학이다 라고 제목에 나와 있죠. 자, 나를 키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대단원은 성찰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또는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 삶을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면화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네. 성찰하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같이 함께 우리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시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반응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딱지라는 시 공부했습니다. 자, 우선 딱지라는 이 시에서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행부터 11행까지 하나, 그리고 12행부터 17행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눈 거냐면 1행부터 11행까지는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12부터 17행까지는 현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눈 거고요. 자,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막 꼼꼼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릎에 항상 딱지를 달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딱지를 떼지 말아야지 상처가 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딱지를 그대로 놓아두었더니만은 이 딱지가 정말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더라 라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1행부터 11행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의 구조를 따지자면은. 자, 그러면은 12부터 17행까지는 바로 현재의 깨달음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현재 나는 이젠 어때요? 네, 신체적으로 뭔가 딱지를 달고 다닐 만큼 막 자주 넘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이제 딱지를 달고 다닌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지만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회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딱지를 떼지 말아야지 상처가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 딱지가 무엇을 키운다? 이렇게 새살을 키운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지가 생기는 것이 이러한 상처, 이것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 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딱지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생긴 상처를 의미하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 그리고 시 내용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그러한 의미로 쓰였고, 또 넘어져서 무릎에 생긴 상처가 뭐예요? 낫는 과정에서 이 딱지가 생기면 막 간질간질하니까 자꾸만 떼내잖아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뭔가 딱지가 생겼다, 그리고 다쳤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나, 어른이 된 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된 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것을 이제 딱지가 생김으로써 뭐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에서 겪는 이 시련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이죠?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지를 떼지 않아야지 어떻게 한다?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나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서 딱지를 그대로 두어야 새살이 돋아서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나의 깨달음도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마음의 이러한 상처도 어떻다는 거예요? 몸의 상처처럼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다? 자연스럽게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 생긴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네, 내 내면의 어떤 성장, 성숙함 이런 것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관련된 바로 시, 작품, 소설 이렇게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나? 네, 소설이라고 봐야겠죠. 네, 소설도 같이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사한 표현의 반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의 반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요거 당연히 기억하시면서 옆에도 나와요. 자,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딱지를 떼지 말아라. 비슷하죠. 네, 바로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이기 때문에 문학의 갈래상 바로 이렇게 운율,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복되면서 형성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날개 문제처럼 개념 확인 문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시는 내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히읗하고 시옷 나왔죠? 바로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시의 중심 소재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딱지죠, 딱지. 자, 딱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뭔가 마음에 생긴 상처고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과정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 나는 아버지의 이 가르침 떼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그대로 두어야지 뭐가 낫는다? 상처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우리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이 시는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처럼 이제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거고 시의 갈래상 운율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오은의 시 달고나라는 글을 봤으니까 이 단편 소설이자 성장 소설인 이 작품의 내용도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볼게요. 32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글 기억하시죠? 우선은 나의 심리 변화 충분히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부추를 싫어하는 나 대신에 승규가 막 부추를 대신 먹어줘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착각하게 되죠? 승규가 자신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설레게 되는 것이다. 설렘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승규가 규리에게 나까지 셋이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착각하는 거죠. 승규가 나를 좋아하니까, 즉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 친구인 규리까지 챙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다? 감동하게 된다라는 점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나가 혼자서만 떨어지게 되죠. 같이 승규랑 하고 싶었는데 자, 무슨 도우미를 하게 됩니까? 급식 도우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규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심리 속상해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승규와 규리가 막 다정하게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사이좋은 두 사람의 모습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느끼겠죠? 그래서 질투심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리가 승규에게 그런데 이제 호감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불쾌하고 씁쓸하고 규리가 첫사랑이라는 승규의 고백을 기어이 이제 듣게 되죠. 그러니 충격을 받고 또 마음이 아프죠. 할아버지에게 그런데 치매가 걸리셨지만 네, 위로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의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느낀다?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보시고 그에 어울리는 심리, 상황에 맞는 나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목 달고나처럼 바로 이 달고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달달하고 쓴맛이 나는데 그 의미는 결국 승규가 날 좋아한다 라는 것에 착각하고 설렘을 느끼지만 다시 이제 뭐예요? 씁쓸함도 느끼게 되고 또 행복도 느끼지만 좌절도 함께 존재하죠. 자, 그렇게 뭐예요? 나의 어떤 그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달하다, 뭐 쓴맛, 요러한 그 맛이 그래서 잘 이렇게 섞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한 달고나를 이렇게 글로써 주요 소재로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를 위로해 주죠 할아버지가 그러한 할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좀 살펴보자면 자기 자신이 믿고 싫다고 하죠. 네, 자책을 합니다. 자, 그러한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좋은 애다라고 말을 해주시고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잖아요. 큰 시련을 오히려 겪고 있는 건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내가 또 한번 위로와 그다음에 뭐 감동,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죠? 승규를 좋아했었는데 좋아한다고 이 친구도 날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뭐 씁쓸함을 맛보고 첫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막 미워하고 했던 이 경험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라는 인물이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나의 깨달음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사랑에 빠진 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난 사실 그렇게 단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뭐 실패 이런 걸 좀 받아들이고 아, 자기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의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사랑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알게 되죠. 자,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 잘해드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나는 뭐다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좋은 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요. 이렇게 나는 좋은 애이므로 아, 그래, 나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다시 다음 사랑이 찾아오겠지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깨달음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한 이 모습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이 소설에서 나는 짝사랑 상대인 누구였습니까? 승규였죠.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설레지만 이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는 것이고 자, 달고나라는 제목에도 나온 주요 소재, 달달하고 쓴맛. 그것은 기쁨과 사랑과 같은 단맛과 슬픔, 아픔과 같은 쓴맛이 뒤섞여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무엇을 의미한다? 인생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 자음, 초성 생각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3번입니다. 나는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할아버지에게 너는 좋은 애야 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좀 막 귀찮고 막 그런 존재이기도 했었잖아요. 자, 나가 첫사랑의 실패를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아, 한 단계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무슨 소설? 성장 소설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라는 것이 가장 주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작품 모두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 정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자신감 있게 국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